극좌 표기에 의해서 중적분을 하는 날. 자, 그래서 극좌표를 형태를 볼까요?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좌 표기와 이제 직교좌 표기에서 장점을 얘기해야겠죠. 이제 영역 자체가 적분하고 있는 정의역 자체가 극좌표의 형태로 표현하면 더 유리한 경우들 혹은 더 간단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영역 위에서 R이 약간 움직이고 R의 값에 대해서 세타의 값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R과 세타가 변화가 있을 때 R과 세타가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얘가 이제 델타 세타 값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형태에 대해서 이런 영역으로 계산하는 것 더 좋다. 이럴 때 그래서 델타 R과 그다음에 델타 세타에 대해서 이 부분의 역할을 보죠. 그래서 잘게 쪼갰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영역을 극좌표로 잘게 쪼갰을 때의 값을 생각하면 2분의 1 Ri의 Ri의 전체의 제곱의 델타 세타만큼에서 해서 2분의 1의 R의 I-1 전체의 제곱의 델타 세타 I만큼을 뺀 이 부분의 면적을 이제 밑면의 면적으로 두는 그런 극좌표기의 세적분. 그래서 2분의 1 Ri 플러스 Ri-1 곱하기 델타 Ri와 델타 세타 I. 그래서 얘를 J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를 J, R의 J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모양은 이제 RJ의 스타 값 곱하기 델타 RJ 그 다음에 델타 세타 I만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중적분을 한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어떤 영역 위에서 중적분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 그 영역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직교좌표로 표시되어 있는 형태를 극좌표로 표현했다면 극좌표 영역으로 바꾸어지고 f의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가 마치 치환적분처럼 r 사인 세타가 을을 대입하고 면적 dA 대신에 r 곱하기 dr d 세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환적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뒤에 가서 여코비안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치환적분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치환적분의 형태에서 보면 왜 그 dx가 dt가 될 때 조금 바뀌고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환되는 문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가질 건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반지름이 1이고 세타의 값이 있으면 R은 영역 전체는 R은 제로부터 1까지 그리고 세타는 전체 범위가 제로부터 얘가 2파이까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형태가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 안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 안에 이렇게 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영역이 지금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정의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지름 1이고 2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R의 범위는 이제 범위 자체가 1부터 2까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정의역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dr, d스타의 값으로 정리했을 때의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분 영역 자체가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조금 간단해지는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예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적분값이
3x 더하기 4y의 제곱에 d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의 형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래서 얘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렇게 돼 있는 형태. 그래서 얘가 반지름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 그래서 얘가 이제 반지름 2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영역에서 적분을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적분에 대해서 XY를 하려면 조금 복잡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얘를 직교좌표로 하려면 얘를 잘라야 되죠. 또 잘라야 되고 얘를 또 잘라야 되고 그래서 부분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극좌표로 바꾸기 조금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이제 바꾸어요. 그래서 저 영역을 직교좌표 영역을 이제 극좌표로 바꿔요. 그래서 3 곱하기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y는 r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의 제곱의 세타만큼 바꿔요. 그리고 그때의 DA는 R 곱하기 DR D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때의 영역 D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만들죠. R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범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반복적분이라서 계산은 똑같아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r의 제곱이니까 r의 세제곱의 코사인 세타에 더해서 더하기 r의 세제곱이라서 r의 4제곱의 사인의 제곱 세타로 적분이 되고 얘가 1, 2가 돼서 d 세타가 남았어요. 0부터 파이까지의 얘는 2, 7 코사인 세타 값에 얘는 16일이니까 15에 사인 제곱은 2분의 1 빼기 코사인의 2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것과 같아요. 7배의 사인 세타에 적분하면 사라질 거고 코사인 값은 다 적분하면 사라지네요. 그래서 2분의 15파이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자체가 직교좌표로 하기엔 너무 복잡하거나 계산이 복잡하거나 정의역이 복잡한 경우는 적당한 다른 치환을 이용할 텐데 지금은 극좌표로 바꾸는 치환을 한 거죠.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로 해서 xy 평면 위에서의 얘기가 r 세타 위에서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r 세타 영역 위에서 바뀌는 모양은 지금 r은 1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영역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직교좌표의 영역을 극좌표의 영역으로 바꿀 때 그때의 보정값으로 R 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다른 예제로 가죠. 다른 예제는 Z는 1-X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 이때 Z가 0보다 크나 같은 부분에 부피를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그래서 9의 반이잖아요. 9의 반, 9형태의 반이죠. 9형태의 반. 9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점이 됐어요. 얘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높이를 적분하는 건데 영역에서 그래서 바닥의 영역이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1이 있고 그 위에서 높이를 적분하면 전체가 이제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부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 영역이 지금 이렇게 1이니까 극좌표로 바꾸면 더 좋겠다. 그래서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에서 1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r 한 번 나오고 dr d세타. r의 범위는 1이니까 반지름 0부터 1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다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반복 적분하는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r이니까 2분의 1 r의 제곱 빼기 r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1의 r의 4제곱에 0부터 1까지 d 세타가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되어서 이 값은 2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하면 부피를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극좌표기 위해서 R은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이파리가 4개, 입모양이 4개인 그러한 사엽 곡선인데, 그래서 입모양이 4개인 그런 곡선이죠. 얘가 이제 R 세타의 극좌표기 영역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이와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이럴 때 조금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그때의 그림을 이제 확인해 보죠. 세타가 제로이면 거리는 1. 그래서 세타가 제로이면 1이 됐어요. 세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커지면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4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돼서 걔가 0이 됐어요.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4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코사인 값이 점점 길어지고 2분의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를 들어서 각은 2분의 파이인데 값은 음이니까 반대 방향에 여기 그려진단 말이에서 얘는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세타의 범위가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움직이면 그 값이 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각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여기 있던 각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음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 세타의 범위가 이 사이가 되면 그때도 아직 음이라서 반대 방향이고 4분의 3파이가 되면 다시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그림, 이렇게 돌아와서 사엽 장면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면적을 구하래요. 중적분으로 면적 구하려면 밑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할 때 높이를 1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만큼을 적분해가지고 그래서 요만큼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해서 그래서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을 적분하는 거예요. 1을 적분하죠. 그래서 극좌표로 바꾸면 R에 dr d 세타가 되죠. 그래서 R의 범위는 0부터 코사인의 2 세타까지, 세타의 범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가 8개 있으면 전체의 면적이 되겠다. 이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8배에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가 되고, 얘를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8배, 4배의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얘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4세타가 되고 코사인 4세타 적분하면 사인 4세타가 되니까 얘는 0 될 테고 남는 것은 2 곱하기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 이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전체는 하나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전체 면적이에요. 이파리 하나의 면적은 이거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8분의 1, 8분의 파이 되겠다. 그래서 부피를 이제 그 중적분을 이용해서 면적도 구할 수 있죠. 극좌표 곡선의 극곡선의 면적도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예를 하나 더 들죠. 여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보기로 하죠. Z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는 이제 어떤 공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 공면인가 하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런 공면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이제 EX. 이거 이제 얘의 형태는 뭐죠? 얘의 형태는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린더, 원통이에요, 원통. 원통에 아랫면, 윗면 빠진 거. 그래서 원이 이제 아래 위로 쭉 이어진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얘의 부피. 그
두 곡면 사이에 있는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로 보면 XY 평면 위에 이제 그려져 있는 형태를 보죠. 이 이제 그림을 XY 평면 위에서 그려야겠다. 전체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x가 1이니까 여기에 이제 원통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저 곡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얘가 이제 원통이 쭉 올라갔을 때 그때 모양에 대해서 원통은 이제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원통과 얘의 곡면의 그 사이 부분, 곡면과 원통과 원통의 높이까지 얘가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의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의 정의역은 이쪽이에요. 어, 형태가 입체라서 모양이 잘 안 보인다 그죠? 음,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원통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이 곡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원통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는 영역은 지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의 형태는 x제곱 y제곱 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얘가 1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니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x. 그래서 극좌표기 식으로 고치면 r제곱은 2r의 코사인 스타가 되어서 이 곡선은 이제 r은 2배의 코사인 스타 값이고 얘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라서 그때의 r 값은 이거, 그 다음에 세타는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걔를 적분하는데 r부터 먼저 가죠. r은 0부터 2 코사인의 세타까지. 그때 r 곱하기 dr d세타. 높이는 얼마냐면 높이는 얘까지. 그래서 얘는 r 제곱을 적분하는 거네. 이만큼이 됐어요. 그리고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가 되죠. 얘가 이제 그 아랫부분의 부피가 돼요. r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r 세제곱 4분의 1에 r의 4제곱. 그래서 2배의 코사인 스타 전체의 4제곱. 그래서 얘는 4제곱이니까 16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16. 왜? 그다음에 d 세타가 되죠. 그러면 4배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 이 형태가 되고 코사인의 4제곱 세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코사인에 대한 적분값에 대해서 점화관계 예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뭐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세타 제곱으로 고치고 얘의 제곱의 제곱으로 고쳤죠. 그래서 얘가 정리가 되면 4배의 얘는 산 없앨까요? 산 없애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값은 1 더하기 2배의 코사인의 2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4세타. 조금 지저분해졌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전체 형태에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의 2파이니까 2세타 적분하면 2세타라서 얘는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라지는 적분하면 얘는 적분하면 사라지는 값, 얘도 적분하면 사라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은 2분의 3 곱하기 파이만 남네요. 그래서 계산이 좀 심플하죠. 이러한 형태가 극좌표기 위에서의 중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적분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정규 분포에서 분포 알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있어요.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M이고
시그마 제곱의 전기분포. 그럴 때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 어떤 x가 변수가 얘를 따른다고 할 때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 할까요? 이는 얼마? 루트의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루트의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dx를 적분하면 확률 밀도함수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얘 형태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이 루트의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을 u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얘를 2의 마이너스의 u의 제곱으로 고쳤어요. 마이너스 u의 제곱. 그 다음에 dx 값을 고치면 여기서 루트 2 시그마 분의 1의 dx 값이 du가 돼요. 그래서 루트 2 시그마가 빠지니까 여기서 루트 파이가 남고 분의 1에 대해서 얘가 du가 되고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얘가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u의 제곱의 du 값이 얘가 루트 파이가 되는 걸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후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면 그 값은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확인해 볼까요? 자, a의 값을 0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dx라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 번 더 만들면 얘는 0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y 제곱의 dy라 할 수 있죠. x와 y는 지금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0부터 무한까지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da가 되죠. dx, dy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적분한 영역은 0부터 무한까지라서 이런 영역이니까 극좌표로 바꿔요. 그래서 r로 거치면 2의 r의 제곱에 r, dr, d 세타가 됐죠. 그래서 r은 값은 얼마? 0부터 무한까지. 그래서 r은 0부터 무한까지.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저 영역에 대한 극좌표의 표시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적분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r 제곱 얘를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나오고 0부터 무한까지를 적분해요. 그래서 얘를 다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계산하면 이 값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무한이 가면 0이고 0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d 세타가 되어서 이것은 전체가 4분의 파이가 됐죠. 그래서 a의 제곱이 4분의 파이니까 a는 얼마? a는 2분의 루트 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누구죠? 0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dx가 된 거라. 그래서 이 형태의 이 값에 몇 배? 2배를 하면 얘가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복잡한 적분이지 않겠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 적분 값이 얘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시미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나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와서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극좌표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극좌표기 위에서의 중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